안녕하세요, 집다음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32평형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30평대 투베이 현장을 연달아서 소개해 드리게 되었어요. 그만큼 집다움이 30평대 투베이 평면을 풀어내는 방법에서 장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의뢰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다운 채널에서 해당 평면의 집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집다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평면이 어떤 모습이실지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이 현장도 지난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현관과 거실의 분리, 좁은 주방에서의 보안을 중점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평면이니만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현관입니다. 현관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번에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의 의도를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현관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은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천장에는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조명 같은 것들을 최대한 감추고 좌우측의 벽체들도 최대한 심플한 느낌으로 가면서 전면에는 히든도어를 써서 깔끔한 집이다. 그리고 이 폭을 저희가 좀 제어를 해서 30평대이지만 좀 넓은 집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집을 설계를 해봤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30평대 투베이 아파트 구경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이 30평대 맞아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현관을 설계를 합니다.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해 보이는 벽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벽체예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히든도어에 깔끔한 벽체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옆으로는 융 스위치를 넣어서 이 거실과 주방, 욕실까지 좀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고요. 바로 뒤에 있는 욕실의 도어는 저희가 히든도어를 쓰고 이 욕실과 연결되는 이 안방의 도어는 스텝도어를 썼어요. 일반 구독자분들은 저게 뭐 그냥 이렇게 설계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 머리를 써야 돼요. 이 디테일을 제어를 할 줄 알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디테일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디테일은 좀 갤러리 같은 깔끔함이에요. 현관에서 이 벽을 봤을 때 깔끔한 벽체가 이어지는데 이 벽체의 히든도어에 스토퍼가 이 스텝도어의 스토퍼가 되어서 이 벽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의 선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디테일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래 이 공간을 바라보셨을 때 이 진가를 좀 더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볼메인 집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히든도어를 넣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게재 액티브 스탑이라는 기능이에요. 보통 히든도어는 오픈과 클로즈 딱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 액티브 스탑은 그 두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문을 반만 열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밀면은 오픈이고 반이 열린 상태에서 조금만 닫으면은 이제 클로즈가 되는 기능인데 기존에 그 히든도어의 오픈 아니면 클로즈 약간 컴퓨터 같죠? 1 아니면 0 이거는 그 중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히든도어가 더 주거 공간에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욕실 도어에는 좀 더 많은 디테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을 때 거실 바닥이랑 욕실 바닥이랑 단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철거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히든도어의 하부 턱을 한 10cm 정도 올려가지고 물막이 턱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 물막이 턱은 너무 넓지 않아서 밟히지 않고 너무 좁지 않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좀 더 견고하게 물막이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텝도어는
늘상 저희가 하는 형태의 스텝도어인데 제대로 된 FM의 스텝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잡이까지도 디테일하게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어에 쓰인 필름을 손잡이의 가운데에다가도 필름을 입혀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스텝도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디자인 디테일적인 부분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거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은 포인트를 둬서 이 거실을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약간 도화지 같은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타일을 쓸 때에도 타일 자체가 공간에서 튀는 타일을 쓴다기보다는 이 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타일을 이렇게 써서 TV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드를 좋아하시는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양 사이드 벽을 우드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 집에서 우드의 벽체와 세라믹 느낌의 바닥, 그 다음에 벽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좀 갤러리 같은 그런 거실의 느낌을 좀 내보고 싶었습니다. 덤으로 깔끔한 천장은 이런 갤러리 같은 느낌을 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 보시죠. 네, 주방입니다. 거실에서의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이제 주방에서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한쪽에는 타일벽, 한쪽에는 우드의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덤으로 이제 깔끔한 천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천장에 무엇 하나 튀지 않도록 같은 느낌을 쭉 이어오기 위해서 트림리스 조명을 썼고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가볍게 식사를 하신다든지 노트북을 하실 수 있게끔 좌측에 콘센트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워낙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제 뒤쪽으로는 심플하게 상하부장을 이렇게 넣었어요. 무언가 더해서 포인트를 주는 주방이라기보다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도 타일을 쭉 이어서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고요. 이제 주방의 좌측편으로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뭔가 주방이 확장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했어요. 실제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방이 이렇게 확장된 느낌으로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에는 훨씬 동선과 사용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안쪽도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주방의 확장부 공간입니다. 요즘에 신혼부부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신혼부부를 떠나서 모두의 로망이죠. 일단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는 더 이상 김치를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술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제 뒤편으로 이렇게 세팅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제 앞쪽으로는 또 키 큰 장이 두 섹션이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부에 로봇 청소기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 부족할 수 있는 수납을 여기에서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 창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창호를 한번 써봤어요. 시스템 창호를 써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고요. 시스템 창호 밑으로는 하부장과 그 다음에 오븐 렌지. 오븐 렌지는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오픈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설계를 해서 30평대에서 부족할 수 있는 수납을 정말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그럼 안방 가보시죠.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안방은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현장에는 소소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름으로 시공이 됐는데 이 뒤쪽 편 또 실린더에
같은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이 돼서 통일감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고요. 보통 안방 도어 쪽 보면은 상부에 이렇게 도어 스토퍼라고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색다른 거를 적용을 해 보았어요. 보통 우리 바람 많이 부는 날 맞통풍 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문이 쾅 닫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정지형 스토퍼인데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바닥에 있는 스토퍼 있는 곳까지 가면은 얘가 딸깍 하면서 고정이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정지가 돼서 바람이 부는 날에도 문이 쾅 닫히지 않도록, 이 스토퍼를 닫으실 때는 문을 살짝만 이렇게 뚝 열면은 이제 락이 풀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도어 있는 쪽은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전체를 필름으로 시공을 했어요. 보통 도어가 이렇게 2개 이상 들어가는 벽면을 도배로 시공했을 때 도배지, 그 다음에 도어, 도배지, 또 도어, 도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키 큰 장, 뭐 북박이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필름으로 한 번에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벽면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왼쪽 벽으로는 그런 필름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침대 헤드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침대 헤드는 저희가 뭐 따로 대단한 걸 해드린 건 아니고요. 침대 헤드 옆으로 이렇게 독서등을 넣어서 저녁 늦게까지 책 읽고 싶을 때, 아니면은 빛을 좀 은은하게 켜놓고 싶으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하고 태블릿 충전하고 워치 충전하고 정말 충전할 게 많잖아요. 콘센트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헤드 양쪽으로 각각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를 배치해 드린 거.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여길 수 있는 소소한 디테일들을 좀 최대한 접목을 많이 시켜보려고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32평형 현장 어떠셨나요? 이제는 이 레이아웃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발장을 가벽으로 활용을 해서 TV와 관련된 자질구레한 기계와 선들을 보이지 않도록 한 점, 주방 발코니 확장을 통해 냉장고와 로봇 청소기의 자리를 잡고 수납 공간을 확보한 점은 이 레이아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30평대 투베이 현장은 정말 많이 해봐서 자신이 있는데요. 이 평면을 풀어내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 구축 평면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고객님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집다운 집, 나다운 집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